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요? 아, 그럼 너무 많긴 한데. 네. 제가 지금은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무농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기전환해서 아예 유기농으로 넘어갈지 말지도 솔직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유기농으로 넘어가면 이거 멀칭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부직포로 깔면 유기농 인증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면 이거 관리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풀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도 고민인데, 그리고 지금은 제가 무농약이지만 화학 비료는 이제 전혀 아예 안 쓰고 그냥 거름이랑 유박, 그다음에 그 기술센터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미생물의 정도만 받아서 쓰고 있는데, 유기전환 안 하고 무농약을 계속 갈 거면 어느 정도 그냥 조건에 맞는 정도는 쓰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그냥 안 쓰고 그냥 유지하는 게 나을지도 솔직히 좀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 가려면은 쓰는 게 좋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네. 외국 같은 경우도 유기농 재배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풀 제초가 안 되기 때문에 제초제 살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기농을 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농사가 일반 과수도 마찬가지로 풀하고 전쟁이에요. 농사의 기본이 풀하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제초 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전체적인 농작업 시간에 지금은 이렇게 멀칭이 돼 있으니까 풀에 대한 고민을 덜 하고 이제 이 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풀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블루베리가 그렇지 않아도 천근성이고 여러 가지 이제 풀하고 경쟁해서 이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작물이 블루베리. 레비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근성이라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데, 듀크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천근성인 이 품종들은 풀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재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유기농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과를 이제 유기농 매장에 이렇게 일단 판매 루트가 좁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유기농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찾는 고객층이 또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유기농 블루베리를 생산을 하면 내가 그만큼 많은 노동력과 고생을 해서 했으면 가격을 더블로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가격을 높게 하면 소비자들이 찾을까요? 안 찾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봐서는 블루베리는 일반 관행 재배도 물론 뭐 쉽지는 않지만 무농약 재배하는 것은 이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결코. 그래서 저는 무농약 재배만 하더라도 안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료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기농 재배하는 농가들은 비료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유기농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무농약은 화학비료를 일단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청년농부 같은 경우는 화학비료를 쓸 수 있는데 전혀 안 쓰고 있어요. 가장 좋은 시비 관리할 때 블루베리 전용 비료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박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위에다 살포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유박이나 이런 탭이나 이런 것들은 지상에서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관수를 했을 때 물이 녹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살포해가지고는 나무 자체가 흡수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죠. 우리가 사람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 먹잖아요. 필요에 따른 간식도 먹고.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거의 항상 제때 먹잖아요. 제때. 우리 어머님 그렇게 항상 강조하잖아요. 제때 밥 먹어라. 아무 때나 먹지 말고.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개화 전, 개화 후, 그 다음에 수확 이전에, 수확기, 그 다음에 수확 이후. 각 시기별로 필요한 양분들이 각각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비료를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항상 과잉이 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적은 양을 이렇게 꾸준하게 주는 것은 절대 장애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 농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의 가장 과학의 기본은 지금은 시비 관리하고 병해충 방제예요. 그러니까 시비 관리하고 병해충 방제, 비료를 만드는 회사와 농약을, 작물 보호제를 만드는 회사는 수많은 연구자들을 박사들을 회사에서 연구하게끔 해가지고 만들어낸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자재들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큰 거죠. 제가 봐서는 여기도 전체적으로 생육이 다 들쑥날쑥 하는 것이 이제 토양의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비 관리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봐서는 유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관수 점적 라인 다 깔려 있잖아요. 지금 원수 탱크 있고 비료 탱크도 있어요? 아니요, 비료 탱크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청년농부가 시비 관리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게 비료 탱크를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비 관리를 개선하면 현재 나무보다도 훨씬 나무를 잘 키울 수 있고 생산량이나 품질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중요하게 개선을 해야 될 하나의 과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착과량이 나무별로 어떤 것은 지나치게 많고 어떤 것은 이제 적정하고 한데, 그러니까 적정한 것들은 보면 지금 이제 신초들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 것들이고 지나치게 착과량이 많은 것들은 새로운 신초들이 20cm 이상씩 나오지 않아요. 거의 열매만 이렇게, 여기는 물론 이제 뿌리 자체에 금권이 생육이 안 좋아서 이제 이런 측면도 있지만 어떻든 새로운 신초들이 지금 이미 나와 있어야지 이게 내년도에 결과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안 돼 있는 것은 일단 착과량이 좀 많고 그다음에 시비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착과량이 많으면 블루베리는 그렇지 않아도 천근성이고 또 우리나라 장마나 여러 가지 여건이 블루베리가 생존하기 쉽지 않은 여건인데 착과량이 많으면 봄에 뿌리가 신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열매 자체로 나무가 갖고 있는 저장 양분이나 여러 가지를 열매에 먼저 집중적으로 주기 때문에 뿌리 신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이 되고 나면 이제 바로 장마 들어가잖아요. 장마가 진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물을 10아르 300평에 뭐 5톤, 6톤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장마 질 때는 하루에도 비가 100mm씩 오잖아요. 하루에 비가 100mm 온다는 것은 10아르당 우리가 물량으로 계산하면 100톤의 물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우리가 누가 하루에 100톤의 물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하늘에서 100톤의 물이 쏟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나 노지에는 장마철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착과량이 과다한 상황에서 수확이 종료되거나 해서 장마 오고 나서 급격하게 뿌리가 노쇠화되고 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또 그게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날씨가 어때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고온 폭염이에요. 블루베리가 생존하기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로 그냥 블루베리를 심어가지고는 기상적인 외부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재배를 토경에서 재배하더라도 두둑을 높이거나 아니면 지하에다가 이제 유공간을 묻어서 이렇게 배수 부분들을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토경에 개선하는 게 쉽지 않다 아니면 두더지표도 많다 그러면 이제 백이나 아니면 또 화분이나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재배 형태를 다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요소입니다. 시설 재배도 지금 이제 토경만 하고 있는데 노지에서만 근데 시설 재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서도 만약에 시설을 이제 하우스를 짓고 나서 토양만 괜찮다면 그냥 노지 재배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설할 때는 뭐 톤백이나 아니면 화분 재배하는 게 더 유리한지 잘 몰라가지고. 시설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시설 재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연구 자료나 이런 분도 별로 없는데 일단은 만약에 토양이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토양이 만약에 물 배수나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잘 된다 그러면 토양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시설 자체 여러 가지 그런 토양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토양들이 블루베리가 잘 살 수 있는 재배 자체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는 외부의 토양하고는 달리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외부에서는 이제 비나 이런 것들이 오니까 자연 강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료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토양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시설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염류나 이런 분들이 집적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료나 이런 분들을 시켜 내려가니까. 근데 시설에서는 이제 비닐에 의해서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토양 자체가 어떤지를 일단 분석을 해봐야 돼요. 토양 자체가 기존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만약에 비료나 퇴비나 이런 게 과잉 이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블루베리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특히 육지 대부분의 많은 지역들이 두더지 피해가 많거든요. 시설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현장 가서 보면 두더지 피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가들이 계속 이제 두더지 퇴치 때문에 고민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두더지가 다니는 굴들을 또 밟아주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토양이 좀 부적합한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재배 형태를 달리해서 아까 이제 베드 재배나 뭐 백이나 화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또 베드나 이렇게 백 또 화분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블루베리가 그래도 자랄 수 있는 어떤 조건에 맞는 또 화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만들어져 있고 또 베드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 지하 수위나 이런 분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베드의 높이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 밑에 배수 여건이 개선이 안 된 농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베드를 하더라도 그 밑에 유공간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관수를 어떻든 노지에서처럼 뭐 비에 의해서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수나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도 그 물들이 또 밑으로 수직으로 또 배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건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베드 재배 이제 많이 농가들이 하고 있지만 또 유공간을 만약에 묻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비용이 또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화분 재배하면 많이 들어갈 걸 생각하는데 오히려 또 한편으로 달리 보면 또 서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제 어떻든 이제 모든 것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내 생각으로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 재배를 잘하고 있는 농가.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재배 형태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형태 재배하는 것들을 보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재배 형태가 어떤 것일지 뭐 고민을 해보시고 그럼 답을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많은 지역을 좀 돌아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